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2023년 들어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모쪼록 이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또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실각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정보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러시아 정보에 아주 정통한 국가기관의 분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말 푸틴 대통령은 잘못된 선택을 너무나 크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포탄이 부족하다라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인데 이제는 총탄, 즉 총알까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알이 부족한 이유가 러시아 측의 오신트 소식통들의 주장에 따르면 푸틴과 그 권력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버렸다 라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이틀간에 710명 그리고 760명 이렇게가 사살이 됐네요. 정말 많은 숫자의 러시아 군인이 죽었습니다. 주말간에. 그리고 전차는 이틀간 각각 3대와 2대가 격파됐고, 장갑차는 16대와 9대가 격파되었습니다. 차량은 24대와 13대가 격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장비, 즉 방공포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1대가 격파되었고, 야포는 토요일날 6대가 격파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토요일날 1대가 격추됐고요. 무인항공기 많습니다. 이 토요일날 6대, 일요일날 46대의 무인항공기가 격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도, 순항미사일도 12발을 요격을 했는데, 자, 이게 새해 첫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아주 많은 수량의, 물량의 이 자폭 무인기와 순항미사일을 동원해서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소식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새해 첫날 아침에 키이우에 드론 45대 공습을 시도를 했고요. 어떤 일부 오신트들은 이 45대 중에 32대를 격추했다라고 주장하는 오신트도 있고, 또 일부는 45대 전부 다 요격했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는데, 32대 격추한 게 더 맞지 않을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13대는 어딘가에 명중을 해서 또는 폭발을 해서 피해를 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러시아의 최신 KH-101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이 벨고로드, 여기는 러시아죠. 벨고로드의 러시아 마을에 추락했다. 거의 명중하다시피 민가에 떨어져서 폭발을 했는데, 이게 한 발이 아니고 여러 발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지금 민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냥 그대로 명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여러 군데예요. 자, 그 말은 여기다가 겨냥해서 쐈지는 않았을 테고, 그런데 KH-101 같은 경우는 아주 신형 미사일이죠. 그 신형 미사일이 너무너무 노후돼서 이렇게 뭐 장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불발로 이런 사태가 벌어질 만큼 노후된 거 아니고 새 건데, 그러면 지금 급하게 만들고 있는 이 군수 물품이 아주 불량품이 많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은 막 울먹이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런 비극을 자기네 마을에다가 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도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결의를 다지면서, 저놈들은 새 선물을 민간인 죽이는 걸로 새 선물을 했다,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새해 그냥 딱 그 날 바뀌자마자, 해가 바뀌자마자 대량의 자폭 무인기 공격을 키우에다가 퍼부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역의 중요 지역에다가 퍼부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올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이 예언이 정말 현실로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정말 희한한 개헌을 했어요. 지난 이 연말 동안에 이 개헌을 통해서 의회, 지금 현재 상원, 하원이 있는데 이 의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어요. 상원, 하원이 있는데 이 루카셴코는 종신 상원 의원이 되기로 하고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리고 상원, 하원 외에 인민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가 의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하원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인민의회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그 인민의회를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기존 정치 세력과 정치 시스템 속에는 루카셴코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의 권력 기관을 만들어서 기존 권력의 시스템을 견제하는 이런 그 개헌을 한 건데 그만큼 자신의 권력 기반이 불안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왜냐? 누가 봐도 푸틴의 완전히 꼭두각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에 참전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군부에서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버티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언제 축출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자가 바로 벨라루스의 루카셴코입니다. 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는 악마다. 그래서 러시아의 승리는 필연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희한한 궤변을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워싱턴 소식통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M2, M3, 브래들리 장갑차 공여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물량까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나 봅니다. 자, 그러면 곧 전선에 브래들리 장갑차가 깔리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정말 이 보병 기계화 부대의 공격 능력이 우크라이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100만 명 규모의 병력 대상으로 동계 장비 보급이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70만 명 또는 100만 명 이 정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병력은 기계화 부대는 차치하고 이 보병 부대 이런 거 다 합하면 한 100만 명 정도는 된다라는 건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력이죠. 러시아가 바흐무트에 공수군 보내서 계속 갈아넣고 있는데 그 공수군에 이어서 기계화 부대도 투입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기계화 부대가 놀랍게도 전차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부대가 아니고 트럭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차량화 부대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 전과에 보면 차량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차들이 좀 있죠. 이게 이제 바흐무트의 기계화 부대를 밀어넣는데 여기는 장갑차, 전차도 있지만 차량들이 많이 있다. 차량화 부대를 지금 자기네들은 장비가 없으니까 트럭들 밀어넣어놓고는 기계화 부대다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의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벨라루스에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 항공전력 미그 31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쏠 수 있는 미그 31도 배치했다. 그리고 공격 헬기도 배치했다. 조기 경보기도 배치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대거 본토로 복귀했다. 이 말은 벨라루스에 있는 지금 러시아군 그리고 벨라루스 군 합해서 8만 5천 명에서 9만 명 정도가 이 북부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즉 우크라이나의 키우 쪽으로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계속 이 우려를 해왔었는데 벨라루스군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 북쪽 전선에서 다 돌아가고 또 벨라루스가 개헌을 하는 등 여러 정치적인 어떤 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루카셴코가 내가 전쟁에 참전하면 위험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전쟁은 제가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정치 행위의 끝단에 있는 거예요. 정치는 뭡니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건데 벨라루스의 루카셴코는 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푸틴에게 조금 밑보이는 것보다는 전쟁을 하는 게 더 위험하다. 권력 유지에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안스크 지역에서 바그너의 그 죄수병들이 집단 무장 탈영을 했다고 하는데 한 20명 이상이 집단으로 무장을 탈영했고 이들이 사회에 있을 때 죄수병들이니까 사회에 있을 때 같은 갱단에 있던 러시아 마피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중무장, 중화기까지 가지고
무장 탈영을 했는데 이게 그 수배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아예 뭐 범죄 조직 하나가 지금 새로 그냥 만들어진 거죠. 이런 그냥 아비규환이 러시아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실로비키 파벌에게 최악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극심한 보급난으로 일일 포격 능력이 우크라이나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 포격 대신 보병 돌격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가 보병용 탄약도 거의 바닥났다는 소식입니다. 보병용 탄약 고갈은 어지간해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의 물자 부족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포탄은 물론 보병용 탄약도 제대로 수급하지 못해 일부 부대는 아예 탄약 공급이 중단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재 시각 1월 1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탄약 부족 문제는 지난 12월 31일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의 브리핑에서 제기됐는데요. 부다노프 국장은 러시아군이 현재 탄약 수급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 같은 문제는 오는 3월까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은 최근 전선 전역에서 러시아군의 포격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격전이 치러지고 있는 동부전선의 일일 포격량이 최대 1만 발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전한 바 있었는데요. 부다노프 국장은 전선 전체의 일일 포격량이 19,000에서 2만 발 정도로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12월 31일 영국 국방부가 내놓은 정보 보고와도 일치하는데요.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모든 전선에서 심각한 포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바흐무트 지역에서는 부족한 포탄 문제 때문에 작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럽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최근 몇 달간 벨라루스에서 대량의 비축 탄약을 가져다 썼고 이로 인해 벨라루스의 비축 탄약이 거의 바닥났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트라스니스트리아 코바스나에 있는 탄약창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탄약 부족 문제는 포병용 탄약은 물론 보병용 탄약 분야에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보병 공세가 있었던 바흐무트, 극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스바토베 일대의 최전선 부대들은 보병들에게 공급되는 탄약 보급량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선 러시아군 장병들은 탄약 공급의 양과 질이 지난 여름부터 점점 악화되었으며 현재는 공급되는 소총탄 상당수가 노후화가 극심한 불량탄이며 이마저도 보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 오신트 소식통들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미국 대선 이슈와 관련해 미국 내 민수시장 탄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당시 러시아 군부 수뇌부들이 군 탄약고에 저장된 소총탄을 대량으로 미국에 판매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다며 2019년 한 해에만 4억 발, 2020년 4억 3천만 발이 넘는 군용 탄약이 미국으로 수출됐는데 이것이 지금 러시아군의 극심한 탄약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포병용 탄약 부족 문제가 극심한 러시아군은 11월부터 포격량을 줄이고 보병 돌격 위주의 전술을 사용해 왔는데요. 이제는 소총탄마저 거의 바닥났다면 올봄 공세 때에는 차끔하고 6탄 돌격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자기네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7.62mm AK-47용 탄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에 걸쳐서 미국 민수시장에 어마어마하게 그냥 갖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울프, 또 타이거, 골든 타이거 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군용 탄약을 그냥 이렇게 해서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갖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여러 메이커가 있죠. 이게 다 군용 탄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뭐 전쟁이 이런 식으로 정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걸 상상을 못 했겠죠. 그래서 AK-47 같은 지금 현용 장비가 아닌 구형탄 이거 뭐 꺼내 쓸 일이 있겠냐 해서 그중에 상태 좋은 거 미국에 마구마구 갖다 팔고 남은 건 상태 나쁜 거 왜 상용
파는데 상태가 나쁜 거 팔면은 크레임 걸려서 반품 받죠. 그러니까 상태 좋은 건 다 갖다 팔아버리고 지금 상태 나쁜 것만 남아 있는데 그걸 지금 현역에 예비군 동원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보급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상태 나쁜 탄약마저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20 미국 대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통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통제를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야 이거 나의 자유가 박탈되는 거 아니냐 해서 경각심 때문에 탄약 구매가 굉장히 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AK-47 같은 이런 총들은 미국 시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그냥 놔두고 관리하기도 쉽고 뭐 이러니까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7.62mm 탄약, AK-47 탄약을 엄청나게 구매했다. 그게 이제 19년에 4억 발, 그리고 20년에 4억 3천만 발 이런 식으로 팔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제 주장을 하기를 자 이걸 이렇게 많은 탄약을 그냥 탄약창 누가 팔았겠냐? 이거는 최상층부 푸틴을 비롯한 이 최고 권력자 놈들이 자기네들이 호화 요트를 사고 하는 그 용도로 갖다 쓴 거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트위터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거죠. 퍼졌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퍼져서 러시아 최고 권력층들의 부도덕성 뭐 이런 것들이 더욱더 부상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틴이 2023년 못 넘긴다라는 아주 신뢰성 높은 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와 더불어 감청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덴마크 군사정보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축출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 주목됩니다. 현재 흘러가는 정황만 놓고 보면 이 보고서대로 러시아 내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서방 정보기관들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지만 푸틴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덴마크 군사정보국이 현지 시각 12월 31일 밝혔습니다. 덴마크 군사정보국에서 요하임이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하는 한 고위급 정보장교는 덴마크 최대 일간지 베아링스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실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덴마크 군사정보국은 2021년 연말에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24년 차기 대선 이후에도 푸틴이 러시아의 지도자로 권좌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푸틴의 권좌 유지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하임은 푸틴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에게 강한 리더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벌였던 쇼맨십 정치 때문에 몇 차례의 낙상 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한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고 서론에서 승마를 하거나 곰을 사냥하기도 하고 매년 연말 연례 행사로 아이스하키 경기를 뛰는가 하면 유도와 사격 등의 공개 활동을 자주 해왔는데요. 이러한 일정들이 1952년생인 푸틴의 몸에 큰 부담을 줬다는 것이 덴마크 정보국의 판단입니다. 요하임은 푸틴의 암 투병설은 사실이다 라며 그는 러시아 최고의 종양학자 중 한 명인 예브게니 셀리바노프 박사를 비롯한 의료진 10여 명으로부터 갑상선 암 치료를 받았고 지난 2월 개전 당시에도 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군사정보국은 푸틴이 암이나 지병들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가 과거와 같이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지 못할 경우 실로비키 팝을 내에서 푸틴을 축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올해 러시아 내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요하임은 러시아를 이끌고 있는 엘리트 가운데 일부가 지금의 러시아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모종의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러시아 실로비키 파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군사정보국은 지난해 미국 NSA와 함께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과 고위 관료들을 감청해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놨을 정도로
감청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갖춘 기관인데요. 이들이 내놓은 러시아에 대한 전망 역시 모스크바에 대한 감청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내에서는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 등 일부 세력이 급속도로 정치 세력화하며 푸틴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 식별되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그가 1년 뒤에도 그 권좌에 계속 앉아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푸틴이 이 마초적인 또 상남자 스타일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의를 벗고 사냥하고 막 이런 모습 계속 보여줬죠. 이게 이제 50대, 60대 초반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70대가 넘었습니다. 52년생이니까 이제는 뭐 70살, 71살 이렇게 접어들어 버렸으니까 이런 행동을 보여주기가 힘들죠. 실제로 이제 살도 많이 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아니고 작년까지는 이렇게 아이스하키 경기도 하고, 러시아니까 이제 이 아이스 경기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하키 경기도 하고 뭐 몇 골 집어넣고, 물론 패스는 다 푸틴하게 하고 푸틴이 슛하면 골키퍼가 뭐 적극적으로 막지를 못하겠죠. 그렇게 해서 자신은 이런 식으로 건강하다, 건재하다, 완전히 상남자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냥 뭐 업어치기 내다 꽂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하는데, 이런 거 하다가 완전 몸에 골병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보국은 푸틴을 최장암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덴마크 정보국은 최장암 아니고 갑상선암이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최장암 만약에 선고를 받았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생존해 있을 확률이 좀 낮을 것 같은데, 왜냐 췌장암 정말 무서운 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상선암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칼리닝그라드 인근에 있죠. 그리고 이 발티크해를 딱 틀어막고 있는 해협을 덴마크가 통제하죠.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광케이블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감청 이 부분이 아주 발전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덴마크 정보국 감청해 보니까 푸틴 지금 오래 못 넘기겠더라. 이 생물학적 생명이 못 넘기겠다가 아니고 정치적 생명이 오래 못 넘기겠다. 왜? 더 이상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 아주 강경한 이 극단주의자들은 지금 푸틴이 말이야 왜 전쟁을 이렇게 살살하냐, 더 세게 해야 되는데 라는 이런 불만, 그게 바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을 잃었기 때문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나는 건강하다 라고 하는 프리고진이나 누군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 푸틴은 끝난다 라는 게 덴마크 정보국의 분석인데, 2023년 그런 일이 벌어질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3년도 여러분들께 계속 양질의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